경제 공부를 하러 가면서 참석한 참석자분 어머님의 좀 이야기였어요. 그분의 남편분이 중소기업을 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2008년경이었다고 합니다. 2008년경에 남편분 이제 운영을 위해서, 공장 운영을 위해서 한 3억 가량이 필요했나봐요. 그때 당시 2008년도 당시에. 그런데 그거를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고 했더니 은행 측에서는 어디 은행이라고는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. 그래도 아무튼 시중의 은행이겠죠.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권유를 하는데, 보통 우리가 대출을 하려고 하면 어떤 권종을 빌리죠? 네, 그렇죠. 원화로 빌리지 않습니까? 그런데 거기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권유를 한 게 N화였던 거예요. 그때 당시에는 이제 N화가 약 이제 예를 들어 이자를 안 받 N화를 일본에서 빌리면, 그러니까 그냥 빌려줬거든요. 무상으로 빌려줬대요.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은행에서 시중에 빌리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 치면, 예를 들어 2%를 남긴다 친다면, 한 화를 빌려주면 예를 들어 1%나 0.5% 때문에를 떼고,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나봐요. 저도 또 정확하게 모르겠어. 그래서 2%에서 0.5% 또는 1%를 떼면 1%밖에 은행이 못 먹는데, 나는 그냥 빌려주니까, 무상으로 빌려주니까 2%를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은행 측에서 은행에 득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저도 그때 당시에 있지도 않았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니까.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제 엔화를 권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은행에서도 엔화가 더 좋다고도 했겠고 또 그래서 어머님은 모르고 엔화를 빌렸다는 거죠. 그래서 아마 비슷한 해에 서프라임 모기지론이 일어났죠. 2008년 맞습니까? 아무튼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그게 일어났답니다. 달러나 유로나 이런 것들이 좀 붕괴가 되면서, 예를 들어 1,000원에 예를 들어 100엔에 80원 1,000엔에 아닌데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? 아무튼 원화로 한 800원에 하던 게 계속 이게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1,000원이 되고, 그러니까 그럼 100엔이겠죠. 100엔이 800원 하던 게 1,000원이 되고 1,200원, 1,400원, 1,600원, 2,000원까지 올라가게 됐던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엔화로 빌려서 엔화만큼의 금액만큼 갚아야 되니까, 환율로 따져보니까 근 2배로 갚아야 된다는 거죠. 이자랑 원금이랑 합쳐서. 그래서 엄청 고생했답니다. 그러면서 결국엔 다 갚았대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들이 그때 엔화를 빌렸다면, 어머님처럼 엔화를 빌렸다면은 손해를 받겠지만, 반대로 엔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러면 2배의 이득이 났겠죠. 그래서 빠르게 청산하면은 이제 2배의 이득이 100% 이득이 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. 2,000원, 100엔에 2,000원에 가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은, 그래도 이제 원화는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자산 운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겠습니까? 달러 또는 엔이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자금의 여유가 생긴다면 여러가지 투자할 때도 있겠죠. 주식도 있겠고 또 여러가지 채권도 있겠고 부동산도 있겠지만은,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이 있는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엔화보다 저는 좀 달러를 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원화만 가지고 있을 때는 원화값이 떨어지면 원화로 이윤을 내기는 쉽진 않지만, 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
달러로서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여러분들 짬짬이 달러를 모아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러가 좀 생기거나 이러면은 그 달러도 이제 예를 들어 보유만 하면은 한 1%씩 이게 월 1%인지 년 1%인지 모르겠어요. 그 달러를 보유하면 이렇게 이윤이 붙는 그 서비스라기보다는 금융상품에 제가 맡기고 있습니다. 틈틈이 조금 달러가 생기다 보면. 그래서 여러분들 달러 보유하시고 아무튼 좀 이윤을 내셔서 그걸 낼 수 있는 그 소득에 이제 그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할 수 있다. 화이팅!